부자 되고 싶은데. 언니, 부자가 뭘까? 코가 자꾸 뭐라고? 부자가 뭘까? 부자? 야 부자. 야 부자는 뭐 어떤 사람이 부자겠어? 그냥 간단하잖아. 음식점 가잖아. 그런데 가면은 가격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막 고르는 사람. 그런 사람 부자야. 너 맨날 가격 보잖아. 이거 잠깐만 이거 15,000원 너무 비싸. 요거 먹어야지 이러잖아 너는. 아니 원래 언니는 가격을 안 보잖아. 당연하지. 내가 계산을 안 하는데 가격을 왜 봐 내가? 아니 도대체 언제 계산할 건데? 야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계산을 왜 해? 내가 밥을 먹어주면은 그거 자체가 고마운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언니 생각이고. 야 워렌 버핏 알죠? 워렌 버핏이 같이 밥 먹어주는데 얼마에 낙찰된 줄 알아? 54억을 주고 워렌 버핏이랑 먹어준 거야. 나는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야 먹어주는데. 야 박순아. 네가 워렌 버핏이니? 뭘 먹어주긴 뭘 먹어줘. 죄송한데 당신 나랑 같이 밥 먹고 싶어? 근데 밥 먹어줘? 자 베팅해봐. 얼마? 5,000원. 김치찌개도 7,000원이야. 5,000원이면 어디 가야 돼? 대학교 식당 가야 돼?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 먹어야 돼? 야, 너 뭐 먹어줘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욕 먹는다. 너 이 녀석 그렇게 뻔뻔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나 부자 되고 싶은데 나도. 너 진짜 부자가 뭔지 알고 싶어? 진짜 알고 싶어.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부자가 갖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실 분이 계셔. 들어오신다. 들어오셔.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네. 아유, 코로나 때문에.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선배님인가요? 우리 선배님 가수 선배, 우리 조학경 선배님 어떻게? 홍석원 선배님. 닮았다. 김사관. 내가 닮은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 우리 일단 앉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연예인 닮았다고 하니까 기분 좋네요. 네? 그러시죠? 기분 안 나쁘시죠? 그럼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꿈을 꾸는 어른들의 학교, 새로운 개념의 인생 학교입니다. 인생 학교. 어른들의 학교. 어른들의 학교. 를 운영하고 있는 유대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른들 학교는 약간 노인 대학이나 이런 느낌인가요? 주 연령대가 20대에서 60대까지 다 커버하고 있죠. 그래요? 네. 아니 지금은 또 이런 그 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대기업에 종사하시다가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박차고 나와서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 하셔서 부자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인생 스토리를. 네네. 너무 궁금해요. 직장 나오게 된 이야기. 네네네네. 그리고 어떻게 성공하셨는지. 네네네. 그러니까 어딘가에 누군가에게서 고용을 받고 네. 일해본 경험이 있냐 없냐 되게 크거든요. 그 직장이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도 평범하게 대학 나오고 대학 나오자마자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하고 저는 굉장히 그 회사의 충성파였어요. 네. 아니 너무 좋은 회사니까. 아주 충성파였고 맞아. 그 회사가 또 뭘로 유명하냐면 이 직원들 정신교육 막 이렇게 시키고 이 어떤 이 자기 조직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회사 문화에 딱 맞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이런 원래 뭐 거가 되게 강해요. 그 인재상 요거 막 네. 우리 차단하잖아.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런 교육에만도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고 저는 거의 선봉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골수까지 거기에 딱 빠졌었고 일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뭐 다른 걸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몸과 시간으로 때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실제로 뭐 월화수목 금금금 뭐 주말도 없이 일하고 맨날 야근하고 이러고 살았어요. 네. 약간 FM 스타일? 완전히. 네. 그랬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은 받죠. 인정받고 고가도 나름 되게 잘 받았습니다. 인증샷은 없지만. 근데 한 직장생활 10년 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큰 회의감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다 느끼는 걸 거예요. 안정적인 직업인데 왜 회의감이야?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그냥 뭐 하나 빠질 거 없어요. 명함 내밀기 좋고. 그렇죠. 네, 아주 좋고. 니네 남편 뭐해? 우리 남편 맞아, 여기 다녀. 맞아. 이러면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지. 또 와이프도 좋아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너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정적이고 사는 게 너무 뻔해.
너무나 뻔한 거예요.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그냥 안정적이고 월급 잘 나오고 그냥 먹고 살기에 그냥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냥 웬만큼 먹고 살만한데 내가 이러려고 내 어릴 적 꿈이 뭐였지? 재미가 없는 거죠. 어느 날 사는 게. 너무 쳇바퀴 도는 삶이 계속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직장인의 비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정말 열심히 어떤 꿈을 갖고서 열심히 일을 해요. 내가 한 100 정도 일을 해. 근데 100 정도 일을 하는 사람하고요. 그 어느 직장을 가도요. 사람이 다 달라. 50 정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조직 안에도. 맞아. 근데 이 사람이 받아가는 게 똑같아. 맞아. 그 정도로 알것 같아. 다르니까. 맞아. 어떤 애 아주 돌아버리는 거죠.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미친 듯이 일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막 좀 칼퇴근하는 애들 엄청 싫어하고 좀 재수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사실 재수 없는 동료들 스타일. 사이에선 좀 이렇게. 근데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 여기 와가지고 어쨌든 내 몫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인드가 되게 좋았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막 밤도 없이 이러고 일을 하고 하는데 나도 100을 받아가고 그러지 않고 맨날 칼퇴근하고 나의 한 반도 안 되는 저 친구도 100을 받아가고 뭐 성과가 받아봤자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했던 거지. 불평등하다는 느낌. 네, 불평등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제 이 생각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회사 생활하고 한 12년 차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영업 현장 거기에 이제 현장 관리자 뭐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영업 현장은 굉장히 냉엄해. 본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죠, 당연히. 거기는 전부 숫자로 말을 해요. 모든 것이. 예. 매출 이런 거. 네, 그럼요. 예. 근데 거기 제가 있던 그 이제 옆 건물에 제 선배가 50대 초반에 차장님이셨는데 만년 차장인 거예요. 진급을 못 해. 실적이 안 그때 좋아.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50대 초반이. 저는 30대 후반.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조직의 장은 부장님이신데 이분의 후배예요. 후배가 장인 거야. 부장이 이게 어디나 이런 구조가 있죠. 나이 어린 사람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 때마다 깨져. 이 선배가 이 후배한테 맨날 깨지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드라마에서 보던 게 실제 현실에 있어요. 당연히. 그럼 이 선배님은 어쨌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쨌든 조직의 논리에 이제 순응해야 돼.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잘 살고 하셨는데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커피 마시고 헤어지고 이랬던 선배가 차장님.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설마. 급성 심근경색으로 변사체로 발견되신 거예요. 어머. 나 소름 돋았어. 진짜 도왔다. 나는 근데 진짜. 뭐 그러니까 다른 사인이 없어요. 그냥 급성 심장 마비예요, 한마디로. 심장 마비고 그 주변에서 그분을 가까이 지켜봤던 사람들은 다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다. 저분 스트레스. 직장에서 받은 이 스트레스 쌓이고. 와. 제가 그 즈음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막 업무 시간에도 밖에 나와가지고 거리를 막 돌아다녔었어요. 멍해가지고 도대체 뭔가 싶어서. 근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들 뭐로 보이냐면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의 시치푸스 신화 아시죠? 시지프스. 이 시치푸스가 뭐냐면 이 제우스한테 형벌을 받아서 어떤 형벌을 받냐면 바위돌을 죽을 때까지 계속 그냥 굴러 올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치푸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슬프다. 다를 게 없는 거야. 하루를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지 않는 직장이 누가 있어 지금 이 시대에. 근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도대체. 그럼 시치푸스가 약간 그 부장 느낌이고 제우스는 약간 대표 느낌이고 그래서 약간. 근데 어쩌면 그 부장님도 시치푸스죠. 부장님도 다 시지프스. 사실은 이 조직의 논리에 시지푸스. 조직의 논리에 충실한 것뿐이었어요. 부장님은 그 조직의 논리에 가장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진짜 시치푸스 중에도 상 시치푸스인 거죠. 그분이라고 돌을 안 굴리겠어요. 그렇죠. 그분은 맞아요. 오히려 더 큰 돌을 굴리고 더 큰 돌을 굴리는데 이 돌을 굴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작은 돌을 굴리는 아래 사람들을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개념. 위에 개념이 오너가 아니면요. 맞아.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는 맞아. 오너 아닌 월급 사장들 있죠. 우리 대기업의 월급 사장들 굉장히 부러워하죠. 월급 사장들은요, 진짜 그 많은 돈을 받는
시치프스예요. 그것뿐이에요. 아, 다만 이제 저는 지금 제 옛날의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세게 얘기하는 건데 네네네네네네. 사실 뭐 직장 다닌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당연히 네. 직장 생활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고 누구나 오너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그때 그 경험이 너무나 이제 강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바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을 했고, 그리고 또 성향 자체가 남의 밑에서 이제 남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따져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맞게 살면 돼. 직장 생활이 나한테 맞아. 그러면 직장 생활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좀 성향이 남의 밑에서 이렇게 월급 받고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쪽에 좀 가까웠거든. 가뜩이나 그랬는데 이런 일도 겹치고 하다 보니 직장 생활 오래 못 하겠다는 그러면 차라리 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고서 한 1, 2년 정도 준비를 했죠. 나가서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그때가 다니면서. 30대 후반 30대 후반 한 37, 8대.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그럴 수 있어요. 네, 사람들 생각. 그래도 40 되기 전에 나와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나온 게 39대였어요. 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 나이에 30대 중반인데 늦었다라고 맞아, 생각할 수 맞아, 있는데 맞아. 꿈과 희망을 갖겠네. 늦지 않았어요. 네. 39면 늦지 않아요. 자기만의 나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39에 나왔고 나와 사실 근데 나름 준비는 했지만 그 준비가 아주 뚜렷하게 이걸 해야겠다 나가면 이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없구나.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의 고민이 뭐냐면 나도 나가고 싶어. 나가서 창업도 하고 싶고 내 사업도 하고 싶고 자영업도 하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없어. 이거 그만두면 그게 왜 그러냐면 대기업일수록 이게 더 심해. 왜냐하면 대기업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회사 안에서 내가 아주 작은 부품일 뿐인 거예요. 작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중소기업, 오히려 직원이 한 서너 명밖에 없는 회사를 다니면 자기가 총무일도 하고 인사일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근데 대기업은 할 줄 아는 게 자기가 했던 그 부서에서 했던 그 일밖에 없어. 통계면 통계. 근데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자영업 사업이 없단 말이지. 그 대기업이 오히려 퇴직하면 더 불리한 거예요. 네. 그러니 생각은 많은데 못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다니면서 내가 나중에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고 싶을까? 뭐가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관심이 뭐였냐면 제가 2002년에 결혼해서 2004년도에 첫 집을 샀어요. 일찍 사셨네요? 굉장히 빨리 산 거예요. 그때면 집값이 굉장히 지금 저렴할 때 지금보다. 2년 만에 샀는데 그것도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네. 제가 그때 직장이 저 경기도 용인에 있었는데 용인에 있는 연수원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1년 선배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같이 어디 좀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자기 집을 살지도 모르는데 같이 좀 가달라는 거예요. 혼자 가기 무섭다고. 따라간 거예요? 왜 무서워? 혼자 가기. 귀신의 집 가는 거야 뭐야? 거기가 그 당시에 거기에 막 그 택지지구가 지어지고 있었어. 신도시가. 이제 입주 직전이에요. 거기 부동산에 간 거예요. 거기에 집을 이분이 보고 온 거야. 보고 왔는데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첫 집을 사니까 확신이 없는데 거기에 뭐 프리미엄이 붙고 이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24평 새 아파트.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가 한 2억 5천 정도 하는 거예요. 2억 5천. 엄청 싸다. 지금으로 치면은 말도 안 되지 정말. 네. 근데 이분이 이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저보고도 한번 가서 보라고 간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 선배가 못 사고 제가 샀어요. 야 너무 통쾌하다 갑자기. 야 이게 한 첫 단추가 잘 됐네. 여기서 운명이 갈리는구나. 스위치되는 거야. 이게 지난 2004년의 일인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그때 그 사건이 지금 어쩌면 이제 오늘날의 이제 저의 어떤 길을 좀 만든 어떤 그런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됐어. 그때는 제가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1억 2천이 전 재산이고 이걸 전세를 살고 있고 집을 사면은 그래도 2억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억 2천인밖에 없는 사람이 2억 5천짜리 집을 어떻게 사? 대출이란 건 생각도 못하고 대출 받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다 그래요. 젊은 친구들 사람들은. 근데 그때 가서 선배랑 막 얘기하다 보니까 부동산 거기 그 소장님들 이런 분들이 저보고
총각은 얼마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1억 2천이 전 재산, 전세금밖에 없다 그랬더니 많이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50%, 집값의 50%가 대출이 나오니 그 나머지 1억 2천을 대출 받아서 이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집을 보여주는데 새 집이 너무 좋잖아. 너무 지금 좋잖아.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요. 얼마나 좋아 보이셨겠어요. 그래서 집사람을 데려왔지. 데려와가지고 야 우리도 집을 살 수 있대. 대출을 50% 받으면 된대. 하고서 집을 보여줬더니 또 제 아내는 우리 집이니까 새 아파트니까 주부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대출을 땡겼죠. 1억 한 2, 3천 되는 대출을 땡겨서 그 집을 사서 입주를 한 거예요. 내 집에 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대출 이자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이자율이 한 4%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으로 다 그 정도는 감당할 정도는 됐다는 거죠. 그 정도 몇십만 원 내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 그 집이 2년 만에 우리가 집을 산 지 2년 만에 더블로 된 거예요. 제가 대기업 다니면서 제 아내도 이제 뭐 별정직 공무원이었는데 그 둘이 월급이 꽤 된단 말이에요. 꽤 되고 우리가 무지하게 아끼는 짠돌이었어요. 근데 1년에 미친 듯이 아껴도 진짜 저희는 커피 한 잔 안 사 먹었어요. 절대 안 사 먹었어요. 제가 지금 부자라고 여기 TV에 나왔잖아요. 제가 스타벅스 커피 맘대로 사 마신 게 5년 전.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지금은 미친 듯이 먹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되셨으니까. 5년 전까지만 해도 네. 커피 한 잔을 잘 안 사 먹었어요. 그게 아까웠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이 절약이 몸에 배서 그죠. 그걸 못 사 먹었었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아꼈어. 그래서 1년에 4, 5천만 원 아끼면 진짜 많이 아끼는 거고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뭐야? 집을 사서 그냥 등기부등본 하나 갖고 있을 뿐인데 2년 만에. 이게 2년 만에 2억 5천짜리가 5억이 된 거야. 그러니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게 뼈 빠지게 일하는 거랑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나는 그동안 부모님한테 세상에 그 모든 가치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벌어들이는 돈만 진짜 돈이라고 배워왔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이란 개념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좀 알게 된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뭔가 이 돈을 제대로 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한테 들었던 것처럼 너무 근로소득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근로소득, 이 노동소득은 너무나 한계가 명확하다. 왜냐하면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예요. 아까 손오공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손오공이 돼가지고 분신술수라 가지고 우리 몸을 10개, 100개로 늘리면 걔들이 가서 일을 막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근로소득만으로도 해도 돼. 무한히 넓힐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몸이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한계가 너무 명확하단 말이야. 너무. 내 몸 하나로, 내 몸 일로 일의 소득만 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벌어들인 돈을 갖고 어떤 장치를 사는 거야. 시스템을 사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사두면 그럼 얘는 알아서 돈을 벌어오는 이걸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이 자산은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주식일 수도 있고 또 뭐 이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자산은 비즈니스예요. 내가 초기에 열심히 좀 자본을 투여하고 거기에 이제 노동을 갈아 넣어서 어느 정도 사업체를 잘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알아서. 그래서 퇴사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부동산과 관련한 일을 좀 해보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쪽 시장에 대한 눈을 트였으니까. 이제 어쨌든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근데 딱 부러지게 이걸 해야 되겠다, 어딜 가야겠다 이런 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와서 부동산 공부도 하고 다른 투자 공부도 하고 막 하다가 투자 이 경매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부동산 경매 공부를. 부동산 경매 공부는 제가 그거를 뭐 경매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연히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면 이 경매도 알아둬야 되겠다 싶어서 경매학원 그 6주짜리 코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뀐 거지. 왜냐면 제가 이제 고정 수익도 끊겼잖아요. 제가 아내랑 저랑 맞벌이를 하다가 제 아내가 2008년도에 그만두고 저는 2009년도에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집안의 급여가 두 분 다 그만두셨어요? 보통 하나는 한 명은 다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좀 배수진을 친 거죠. 그러고서 나와서 고정 수익이 끊기다 보니까 절실한 게 고정 수익이에요.
다만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하는 게. 근데 그 경매 수업을 듣는 와중에 그 경매 학원의 강사님이 어떤 수익 모델을 딱 제시하셨어. 경매를 받아서 이거를 임대를 놔서 월세를 받는 시스템. 근데 이게 생각보다 투자금이 초기 자금이 많이 없어도 가능한. 근데 다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건 바리바리 엄청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야. 내 품을 많이 팔아야 돼. 봐야 내 되니까. 품으로 한마디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저는 그게 어쨌든 시간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할 자신이 있고 그렇죠. 이러니까 저건 나한테 맞는 모델이다. 해서 제가 거기에 꽂혀서 그때부터 저 소위 임대업이죠 일종의 저 소형 아파트 임대업을 내 직업으로 해야겠다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가셨구나. 뛰어든 거죠. 뛰어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신 거구나. 임대업을 통해서.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입원이 한 몇 개 정도 되세요? 자동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하나하나씩 늘려 나가셔서. 수입원이 한 10대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돈 들어오는 곳이.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파이프라인이 이것저것.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당연히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체에 들어오는 수익이 있고 강의를 많이 뛰어요. 강의료 수입도 굉장히 많고. 네. 그다음에 저는 또 월급도 받거든요. 제 사업체에서. 세업체에서. 그 급여도 대표직을, 받고 네, 직장인이기도 한 거죠. 네네네. 네. 하고 그다음 또 제일 큰 수익은 역시나 뭐니 해도 부동산. 임대. 부동산도 매달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어쨌든. 매달 들어오죠. 뭐냐면 부동산도 수익이 크게 두 가지예요. 임대를 하시는 네, 거예요. 크게 이제 가만히 있어도 얘가 이제 시세가 오르는 시세 차익이 있고 네. 그다음 제가 원래 저는 임대 수익으로 출발했거든요. 월세. 월세. 주택에서 받는 월세도 있고 상가에서 받는 월세도 있고 이 고정 수익 뭐 이것도 있고 그다음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콘텐츠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글을 쓰고 영상을 찍고 한 이 콘텐츠를 통해서 들어오는 베스트셀러 수입이 작가시니까. 인세도 상당하고 네, 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일단 퇴사를 야, 하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정말 처음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근데 이 했어. 사람은 이분은 하셔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 10여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시니까 지금 우리와 왜냐하면 내가 2004년 얘기하실 때 내가 소름이 돋는 게 그때 우리가 제일 왕성하게 그래. 개그 콘서트 하고 돈 제일 많이 벌 때야. 그때 왜 안양이나 이런 데 아파트를 왜 여윳돈 있었잖아 그때. 그래서 왜 안 했어? 그래서 박성호 형 이런 사람들은 샀잖아. 근데 그때 한 사람 있었어요. 맞아. 저희 동료 중에도. 한 사람 있었어. 그때 우리가 여윳돈이 개그맨 박성호 씨. 네, 그때 그분은 당시에 좀 꽤 샀어요. 자산가라는 얘기가 네, 있는데 맞아요. 집을 그 형이 부동산에 눈을 떴어요. 그 형도. 그런 거고 저희는 음주 가무에 눈을 떴어요. 그렇잖아. 형 그랬어 안 그랬어? 나는 그때 당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랬잖아. 계속 우리 평소에 계속 그렇게 잘 승승장구해서 스타의 삶을 사는 줄 알았지. 부동산 없어도 돼. 계속 이렇게 해서 그럼. 출연료가 계속 올라올 텐데. 월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생각한 거지 우리는 그렇게. 부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계속 물어봅니다. 부자의 어떻게 정의? 생각하세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렇죠? 아주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게 부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부자라는 개념보다도 경제적인 자유라는 개념을 써요. 경제적 자유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뭐가 경제적 자유냐? 네. 내가 진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내가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이러고 즐기고 다니고 하고 해도 그냥 풍족하게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입이 계속 들어와야죠.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내가 100억을 쌓고 있어도 저는 100억이 있어도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실제적인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영속토록 들어올 수 있는 고정 수익, 충분한 고정 수익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 너무 부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일단은 이번 일단은 시간에 너무 또 많은 걸 일단은 들었어. 우리 유대열 선생님 맛보기였어요. 맛보기였어. 그동안 살아오신 길. 예.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셨느냐. 네. 맛봤다면 예.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재테크에라가 이어지니까요.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기생충 가죠!